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소비자 물가에 이어 생산자 물가에서도 둔화세가 확인되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는데 이는 전날 예상을 믿던 10월 CPI에 이어 이날 개장 전 공개된 생산자 물가 지수 PPI도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이죠. 이에 도매 물가격인 10월 PPI는 전월 대비 0.5% 내렸고 이는 시장의 예상치 0.1% 상승과 달리 깜짝 하락세를 기록하며 이러한 낙폭은 2020년 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덩달아 10월 PPI는 전년 동월 대비로도 1.3% 상승해 시장 예상치 1.9%를 훨씬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통상 도매 물가 상승분은 향후 소비자 물가로 전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PPI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이 되며 이에 시장은 전날 CPI에 이어 PPI까지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확인되면서 페드의 긴축 종료 전망은 한층 더 힘을 받게 됐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장은 다가오는 12월은 물론 내년 1월에도 금리를 5.25에서 5.5%로 동결할 가능성을 100% 반영 중이며 나아가 이르면 3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24%에 달한다 할 수 있는데 한편 이날은 미 경제를 지탱해온 소비자 지출도 누적된 긴축 여파 등으로 7개월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고 이에 10월 소매 판매는 7,050억 달러로 전월 대비로는 0.1% 감소했지만 이러한 감소폭은 시장의 예상치 마이너스 0.2%보다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는 미 실물 경제 3분의 1을 차지하는 버팀목이자 종합적인 경제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꼽힌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의 증시에 이렇게 훈풍을 불어다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주 예고됐던 셧다운 위기감이 진정된 것도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미 하원은 연방정부가 내년 1월에서 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우려했던 셧다운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임시 예산안은 상원에서 심의 처리 절차를 앞두곤 있지만 상원의 양당 지도자가 지지 입장을 밝힌 만큼 변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무난히 통과가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10월 CPI와 PPI 보고서로 인해 긴축 주기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 이제는 끝났다 생각이 들며 이러한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가는 긴 여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신호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아직 2%로 돌아가진 않았기 때문에 페드가 제약적 통화 정책을 완화하기 전에 2% 인플레이션이 지속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은 들지만 2024년이 다가오면 내년 논쟁은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 종료 시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증시의 산타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서 나오는 걱정 중 하나는 오로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7개로 구성된 매그니피션트 7 주식만 오른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물가 하락에 따른 경제 연착륙 기대가 커지자 투자자들은 그동안 소외됐던 주식에 몰려들어 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는 전날 5.44% 폭등에 이어 오늘도 강보합 상태로 마감하면서 이날 종가로는 올해 3%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KBW 나스닥 지역은행 지수 역시 전날 7.46% 급등에 이어 이날도 1% 이상 올라 주가는 82.68달러까지 올라왔고 지역은행 주가는 그동안 경기가 악화하면 상업용 부동산의 채무 불이행 증가로 인해 큰 피해를 볼 것이란 관측 속에 모두가 피했던 주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테슬라를 보시면 2.29% 상승해 주가는 242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의 차량 재판매가 1년까지 제한된다는 소식에 많은 비판이 쏟아지자 최근 자동차 구매 계약 약관에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에 테슬라는 지난 주말 자동차 구매 계약 조건에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고 이에 해당 약관을 위반하면 테슬라의 어떤 차량도 구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는 4일 연속 상승세를 타면서 여전히 좋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에 일론 머스크는 최근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버전 12를 처음으로 시도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약 2주 후로 밝히면서 주가는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FSD 버전 12는 테슬라의 기존 FSD와 차원이 다른 게임 체인저로 테슬라 추종자들 사이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전 FSD 소프트웨어는 개발자들이 운전 방법을 일일이 코드로 입력해 프로그래밍 한 것이었으나 FSD 버전 12는 인공지능이 운전 영상을 보고 스스로 운전을 학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보시면 이날 1% 이상 하락을 하며 주가는 488달러로 마감을 하며 11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올해 초 대비 245% 폭등을 하며 시가총액은 1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할 수 있는데, 이에 엔비디아는 올해 초 생성형 인공지능 붐에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은 기업으로, 여전히 엔비디아가 설계한 A100과 H100 GPU는 치솟는 수요로 인해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러한 가운데 차세대 AI 전용 반도체 H200을 공개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고, H200은 생성형 AI 훈련에 특화된 칩이라는 점에서 이전 세대 제품들과 차별화가 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인공지능 기술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반도체 칩을 자체 개발해 처음으로 선보였고, 이에 엔비디아 주가는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따라 마소는 자체 개발한 GPU인 마이야 100과 고성능 컴퓨팅 작업용 CPU인 코발트 100을 공개했는데, 이에 마이야 100은 엔비디아의 GPU와 유사한 형태로 생성형 AI의 기본 기술인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하고 실행하는 데이터 센터 서버 구동을 위해 설계가 됐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마소의 주가 역시 연일 상승세를 타면서 현재는 369달러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지난 11월 6일 353달러라는 정고점을 깬 마소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날 S&P 500은 0.16% 상승하며 지수는 4,502선까지 올라왔다 할 수 있으며, 사실 시장 친화적인 10월 CPI를 보면 적어도 연말까지는 페드의 금리 인상 위험이 없어 이러한 사실은 연말까지 추격 매수를 촉발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그간 옆으로 물러나 있던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주식을 보유하던 투자자들도 추가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처럼 페드가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없거나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건 기업이 더 좋은 이익을 얻고 주식은 더 높은 배수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나스닥 역시 0.07% 상승해 현재는 13,103선까지 올라와 지난 10월 26일 12,595라는 단기 바닥을 치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피어인 그리드 지수는 53으로 마감이 돼 이제는 공포가 아닌 환호의 흐름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날 애플의 주가는 0.3% 상승해 현재는 188달러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최근 공개된 포트폴리오에서 애플의 주가가 12% 하락해 다시 한번 애플의 주식을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애플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모아 가신다면 앞으로도 좋은 수익이 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매업체인 타겟의 주가는 이날 17% 이상 급등을 했고, 타겟의 3분기 실적은 주당 순이익 2.1달러, 매출 25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어 VF는 JP모건이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 이날 12% 이상 급등을 했고,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 역시 이날 6.5% 상승해 주가는 52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